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땅을 사면 안 됩니다. 여기에 지금 뭐 비닐하우스 있고 농업진흥구역이지만 여기가 다 개발이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동신 일반산업단지, 이게 안성에서 가장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안성시가 발전이 앞으로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도 드론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용인편 할 때 제가 예고를 했었죠. 네, 이번에는 안성편입니다. 다들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시고 용인편에 다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네, 제가 좀 영상을 제작하는데 힘이 좀 납니다. 네, 제가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마찬가지로 드론 영상을 찍어 왔거든요. 잘 보시면 세종 포천 고속도로 안성 용인 건설공사 뭐 이렇게 써있죠. 네, 오늘 방송에서 할 내용은 주로 이 지역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여기가 지명으로는 이게 동신리예요. 동신리. 여기 뭐 엄청나게 절대농지인 거 아시죠?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되어 있는 땅들, 여기가 이렇게 절대농지잖아요, 그쵸? 여기 지명 이름이 동신리예요. 동신리. 여기 있는 이 동신리에 산업단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산업단지 이름이 동신산업단지예요. 제 생각엔 이 주변을 바탕으로 좀 많은 변화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세종고속도로예요. 세종고속도로.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여긴 용인 쪽, 서울 쪽, 네, 이쪽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쪽으로 가면, 네, 세종시 쪽으로, 네,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가 38번 국도예요. 거의 그 안성의 메인 도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따가 지도를 통해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38번 국도고 고속도로입니다. 제 생각에 뭐 요렇게 가가지고 뭐 램프 타가지고 요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램프 타서 고속도로 진입하지 않을까. 네,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여기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네, 되게 많이 만들어졌죠. 네, 제가 드론으로 다 찍어왔어요. 이따가 영상은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네, 멋있죠? 네, 여기에 이제 산업단지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이쪽은 고속도로고,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안성 시내예요. 뭔가 되게 뭐 많아 보이시죠? 그쵸? 저 멀리 뭐 이렇게 아파트 단지도 좀 많이 보이실 거고, 네, 여기가 그 터미널, 안성 터미널이 이쪽으로 이전을 했어요. 동 이름으로는 가사동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에 무슨 프로지오인가 뭐 그런 아파트들이 있고 좀 높은 아파트예요. 이쪽으로 이제 안성 시내들, 안성시가 이쪽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용인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만들어진 구시가지를 다 부시고 거기를 개발하는 건 상당히 힘듭니다. 네, 이제까지 우리 개발이 다 그랬어요. 서울만 봐도 예전에는 종로를 중심으로 한 강북이 중심지였잖아요. 그쵸? 하지만 새로 개발한 강남이 지금은 중심지가 되었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광주도 마찬가지고 뭐 대전이 있지만 세종을 새로 개발하면서 세종시가 더 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횡한데 개발이 덜 된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이 덜 되고 개발 압력이 높아지죠. 그러면 교통이 혁신적으로 좋아지는 거,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개발이 덜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땅값이 싸잖아요. 땅값이 싸니까 땅을 싸게 사서 교통이 좋으니까 거기를 개발하면 네, 그곳이 좋아지는 곳입니다. 네,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네, 개발은 현재는 덜 됐지만 앞으로 교통이 좋아진 게 확실히 예정돼 있고 그런 곳이 앞으로 지나면 크게 발전하게 된다. 네, 이해 가시죠? 네. 그러면 이거를 좀 참고하셔서 제가 팩트를 바탕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터미널 주변에 예전에 여기가 좀 야심차게 준비를 했거든요. 개발을 하려고. 제가 여기 부분 영상도 좀 찍어 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안성맞춤 IC라고 나중에 안성에서 메인 IC가 될 지역이에요. 네, 이 지역이 가장 이제 중심인 IC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세종고속도로라고도 하고 제2경부고속도로라고도 하고 세종포천 고속도로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거예요. 세종고속도로에 IC가 중요합니다. 고속도로가 지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속도로 IC가 생기는 게 중요해요. 항상 고속도로가 개통될 때는 이 IC에 집중하셔야 돼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안성에는 총 4개의 IC가 들어와요. 무려 4개나. 안성시가 경기도에서 제일 끝자락이지 않습니까? 네, 이천, 여주, 뭐 여기에 있는 안성 이런 데가 아직 개발이 덜 된 데가 많아요. 그런 안성시인데 안성시에 IC가 무려 4개나 들어옵니다. 네.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고3 저수지 있는데 고3 IC라고 할게요. 뭐 바우더기 휴게소 뭐 이런 거랑 같이 생기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기에 있는 이 안성맞춤 휴게소. 안성맞춤 휴게소가 아니라 안성맞춤 IC.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안성에서.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영상의 이 장면이 안성맞춤 IC가 됩니다. 근데 여기를 어떻게 찾아가냐?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쵸? 동신초등학교로 검색해서 가시면 돼요. 여기가 동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동신산업단지가 이제 들어설 예정이고, 그러니까 여기 동신하고 네, 관련이 깊어요. 앞으로 이게 동신 쪽이 이쪽이 좀 많이 안성의 중심하고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안성맞춤 IC 꼭 기억해 두세요. 안성을 투자하는데 안성맞춤 IC를 모르면 네, 투자를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금광 IC인데 사실 이거는 약간 좀 교차로 같은 느낌이에요. 네, 이따가 지도를 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 평택하고 제천하고 고속도로가 뚫려 있어요. 네, 여러분들 아시는 그 평택 고덕에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네, 그 고속도로랑 이제 세종고속도로랑 연결해주는 네,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 IC예요. 우리가 아는 IC는 아니고 약간 좀 하이패스만 가능한 그런 IC가 들어설 것 같아요. 어쨌든 IC는 IC니까.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서운 입장 IC. 여기는 천안하고 딱 붙어있는 곳이거든요. 서운면은 네, 안성시인데 입장면인가? 네, 입장은 천안입니다. 천안은 지금도 많이 발전해 있죠. 네, 천안이 안성보다 더 발전해 있어요. 네, 천안은 충남이고 안성은 경기도잖아요. 하지만 천안이 더 발전해 있다. 사실 그거는 좀 이유가 있어요. 안성은 오히려 좀 웃기는 일인데 오히려 경기도라서 개발이 많이 못했어요. 좀 웃기죠? 예, 제가 항상 늘 경기도를 강조하고 경기도가 중요하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더니 갑자기 경기도에서 그동안 안성이 개발이 안 됐다라고 말하니까 좀 모순 같잖아요. 네, 거기에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쿼터가 있어요. 개발 쿼터가. 그러니까 경기도는 누구나 다 개발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경기도만 계속 개발을 하면 지방이 개발이 아예 안 되겠죠. 그리고 경기도가 계속 개발이 되면 환경 파괴 문제도 있고 계속 안 그래도 수도권이 계속 집중화되니까 그것도 안 좋은데 계속 경기도로 더 많이 몰리면 문제가 좀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산업단지 같은 거를 쿼터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승인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일정 양 이상의 승인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지난 시간에 했던 용인 원산면에 이쪽에 그 승인 내는 것도 사실 상당히 힘들었어요. 네, 이것도 약간 좀 특별히 약간의 특혜죠. 네, 반도체이다 보니까 약간의 특혜를 줘서 이게 SK 하이닉스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경기도 쿼터에 이제까지 밀려가지고 그동안 개발이 안 되고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동신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이제 승인이 조금씩 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안성시는 이제 좀 기지개를 좀 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다 갖춰졌잖아요. 그쵸? 여기 지가, 이거 보세요. 절대농지잖아요. 절대농지. 절대농지. 요즘엔 촌스럽게 절대농지라고 안 하죠. 농업진흥구역이라고 말합니다. 일반 농지 중에 가장 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되게 저렴한 땅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저렴한 땅이 많은 곳인 데다가 여기에 엄청난 세종고속도로
이게 뚫리고 나면 이제 서울하고 거리가 한 3, 40분이면 네, 강동 IC 이름은 정확하게 미정이에요. 강동구랑 3, 40분이면 갑니다. 안성에서 이제 여기 타고 고속도로 타고 시흥 가면은 3, 40분이면 서울에 도착하는 거예요. 얼마나 빠릅니까? 네. 어떻게 보면 수지보다 빠를 수도 있어요. 네, 수지 차가 많이 막히니까. 네. 뭐 이렇게 장난입니다만. 하여튼 여기 안성이 수지보다 더 발전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네.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성시가 상당히 가까워진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제일 낙후된 동네다. 네, 그리고 여기에 동신산업단지가 들어오는 이곳은 현재 절대농지다. 농업진흥구역. 그러니까 모든 요건을 좀 이제 다 갖추게 됐어요. 그동안 경기도라서 안 되고 있다가 이제 승인이 났으니까, 승인 났으면 그 뒤는 사실 어려운 문제들 약간은 있지만 대부분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이게 이런 것들이 제 뇌피셜이 아니라 팩트를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제 여기가 절대농지들, 이 부근이 아마도 아직 정확한 위치가 나오진 않았어요. 이 부근이 앞으로 동신산업단지로 개발이 될 거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쪽도 일부 개발이 되겠죠. 그리고 안성 시내랑도 가깝고 고속도로 IC랑도 가깝고, 여기는 좀 이게 평지니까 뭐 깎아낼 것도 없지 않습니까? 토목 작업비가 얼마 안 들 것 같아요. 그냥 농지, 그러니까 뭐 농림축산부인가? 네, 거기랑 협의만 하면 돼요. 농업진흥구역을 너무 많이 해제하면, 네, 거기서 싫어하거든요. 하여튼 그것만 좀 해결이 되면 모든 문제는, 다 술술 풀리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요쪽도, 네, 농업진흥구역이죠. 이쪽도 일부 좀 풀리게 되겠죠. 동신산업단지는, 네, 요런데, 약간 절대농지 중심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원산면으로 가는 거예요. 고3 IC를 지나서 원산면으로 가는 그런 고속도로입니다. 이것 따라서 엄청나게 빨리 가겠죠. 제 생각에 뭐 요 고속도로 타는 시간만 하면은 한 10분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금방 갈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빈님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절대 농지를 투자하는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안 그래도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까먹기 전에 지금, 네, 말 나온 김에. 여기는, 절대 농지죠. 농업진흥구역. 이거는 안성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에요. 네, 이게 원산면과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인 원산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살 수 있는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네, 자금 출처 조사도 좀 빡빡하게 하고. 근데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니까 마음껏 거래는 가능해요. 하지만 농업진흥구역은 LH에서 사태 났었잖아요. LH 토지 투기 사건 아세요? 네, 시흥에서 뭐 작년에 이것 때문에 되게 떠들었겠죠. 이거 이후로 되게 좀 까다로워졌어요. 농업진흥구역에 이제 주말농장도 안 돼요. 주말농장이 뭐냐면 100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뭐 302.5, 네, 302.5평 이하의 그 농지는 주말농장으로 승인이 되게 살 때 좀 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농지증 같은 게 쉽게 나왔는데, 이제 농업진흥구역은 좀 투자가 좀 어려워졌다. 많이 어렵진 않고 조금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은 원래 상식적으로 개발이 어려워요. 개발이 상당히 어려운 게 보통입니다. 왜냐? 이건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농지로, 우리나라도 식량을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식량의 중요성을 몰랐겠지만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나면서 이제 식량도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네, 우리가 봤죠. 네. 식량 자체도 이제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된 거죠. 식량 또한. 그러니까 식량도 무기로 쓸 수 있으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국가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이슈죠. 네, 농업진흥구역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잘 보존을 반드시 해야 되는, 네,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농업진흥구역에 묶여 있으면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땅값이 쌉니다. 땅이 저렴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만약에 안성시에서 여기에 산단을 조성하려고 해요.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한다.
그러면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한 다음에 수용할 리가 없잖아요. 그쵸? 일단 수용을 먼저 하고 순서가 있죠.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일단 묶습니다. 지금은 아닌데 이걸로 묶이게 될 거예요. 그럼 거래가 안 되게 해놓죠. 그 다음에 수용을 합니다. 그럼 뭐 저렴하게 사오겠죠. 그 다음에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는 거예요. 이것도 개발제한구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개발제한구역을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도 좀 신중히 생각하세요. 다 마찬가지거든요. 개발제한구역일 때 시에서 산 다음에 그 다음에 해제하는 거예요. 해제한 다음에 사는 게 아니라. 왜냐면 시에서는 싸게 산 다음에 해제해야 이렇게 비용이 개발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으니까 네,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토지는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네, 지금 뭐 심한 데는 뭐 100만원 달라는 데도 있고 이런 토지는 뭐 제 생각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의 투자 이건 뭐 수용이 될 거니까 이거를 이 수용지 안에 있는데 투자보다는 좀 이렇게 바깥쪽에 38도로 주변 쪽에 뭐 토지가 나오는 게 있으면 그런 걸 사면 나중에 더 이득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도를 보면서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동신리를 뇌피셜로 그냥 대충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게 다 나와 있거든요, 이미. 제가 그 뉴스를 바탕으로 찾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다가 안성에서 개발하는 거니까 안성시청 이렇게 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안성시청에 들어가요. 안성시청 홈페이지에 갑니다. 그 다음에 또 검색해서 동신산업단지를 칩니다. 이번에 시장 당선되신 김보라 시장님이시죠. 네, 김보라 시장님. 보시면 여러가지 문서들이 나와요. 그쵸? 그럼 여기에 이미 다 올라와 있잖아요. 이런 걸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안성시청에서 발간한 문서인데 이거는 카더라가 아니잖아요. 늘 이런 거를 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뒤에 좀 보면은 네, 자세하게 나와요. 네, 여기저기 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한 네, 그런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또 제가 중요한 이야기 말씀을 하나 드리면 그러니까 어떤 좀 낙후된 지역이 개발이 되려면 몇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면 함께 교통이 좋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1번이 먼저 들어오든 2번이 먼저 들어오든 1, 2번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자리와 교통만 확보가 되면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다 해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안성시에서 산업단지 개발, 이게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사업이 한 두 가지 있거든요. 안성 테크노밸리, 이거는 안성에서 일부 투자하고 안성이 한 20% 투자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한화에서 한 80% 정도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네 둘이 투자를 해서 한 20만 평 이상이에요. 네, 20만 평 이상 여기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이미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여기 가서도 드론으로 좀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드론 촬영하는 거 불법 아닙니다. 네, 어떤 분이 불법 아니냐 물어보셨는데 승인 다 받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드론 촬영을 승인을 국가에서 받아야 돼요. 네, 저 다 받고 하는 겁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이런 산업단지 개발도 있고 스마트코어 폴리스 일반 산업단지 개발도 있고 미양면에 이거 말고도 미양면은 앞으로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올 예정에 있어요. 미양면 좀 이름 좀 기억해 주세요. 미양면. 그리고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발표를 드릴 거는 동신 일반 산업단지. 요게 좀 제일 좀 중요하지 않나. 안성시는 앞으로 이거 덕분에 먹고 살만 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기간 이렇고 면적이 되게 커요. 대략 한 45만 평?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덕에 있는 삼성전자 이게 제일 크죠. 이게 한 130만 평 정도. 네, 원산면에 SK하이닉스 이것도 이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 한 3분의 1 정도 규모인 거죠. 네, 되게 큰 거. 이게 워낙 커서 이게 작게 느껴지지만 되게 큰 겁니다. 그럼 여기에 45만 평.
그리고 아까 봤던, 아까 본 거 어디였죠? 기억나시나요? 네, 안성 테크노밸리. 어딘지도, 이따 지도로 알려드릴게요. 안성 테크노밸리. 이쪽이 한 20만 평, 20 몇만 평 돼요. 한 23만 평? 이쯤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2배 규모죠. 그래서 합치면은 한 이거의 반 규모죠. 근데 이거 말고도 산업단지가 지금 안성에 되게 많이 계획이 돼 있어요. 뭐 자족도시, 이거는 산업을 여기 육상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산업단지 공단과 MOU 체결됐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이제 동부권, 그러니까 일죽면 아세요? 일죽면이 아직 개발이 좀 많이 안 됐어요. 이쪽에 일죽 IC.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 반도체 고속도로가 지금 추진 중이거든요. 용인 시장인 이상일 시장님께서 지금 추진 중이에요. 반도체 고속도로. 이것만 들어오면 진짜 대박이거든요. 삼성전자 기흥 공장에 있는 기흥 IC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동읍, 용인 이동읍이죠. 이거 다음에 뭐 원삼, 배감, 이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죽 IC. 이건 중부고속도로예요. 요렇게 해서, 이거는 경부고속도로겠죠. 이렇게 연결을 하겠다라고 지금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되면 동안성 물류단지 이거랑 합쳐져 가지고 여러모로 좀 시너지가 많이 나지 않을까. 그럼 낙후돼 있는 일죽면 쪽에도 면적이 뭐 상당히 크죠. 이건 근데 아직 확정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들어오게 되면 이게 사업성이 좋아지니까 얘도 좀 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산업단지들이 들어올 계획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이쪽 보면은 도시개발 사업도 지금 많이 추진 중이고요. 아까 제가 올려드린 문서는 제 블로그 통해서 제가 바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도시공사. 뭐 이런 개발 계획이 많이 있어요. 동신, 뭐 동안성이 아까 그거예요. 일죽면인데 들어오는 거. 이렇게 좀 많은 게 들어올 예정에 있다. 일단 뭐 다른 거는 좀 차치하고 오늘은 동신산업단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시죠. 이쪽에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동신초등학교 보이시죠? 동신초등학교 쪽으로 이쪽에 아까 제가 촬영을 했던 데가 한 이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적 편집도로 하면 어딘지 좀 나와요. 요렇게 생긴 거 있죠. 요게 세종고속도로입니다. 보라색으로 보이는. 아까 제가 촬영한 게 이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풀르면 안 보이죠. 원래 그래요. 이쪽입니다. 이쪽. 요쪽으로 이제 IC가 이게 안성맞춤 IC예요. 안성맞춤 IC가 이쪽 어딘가에 들어올 예정이다. 여기는 세종고속도로가 이렇게 들어올 예정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의 메인 도로라고 말씀드린 여기가 38번 국도거든요. 되게 중요한 도로가 되겠죠. 상당히 큰 역할을 앞으로도 하게 될 거예요. 지금도 여기 38번 써있죠. 지금도 큰 역할을 하는데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럼 여기에 이렇게 산업단지가 이 38번 국도를 둘러싸고 이 안성맞춤 IC를 둘러싸고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요 정도 크기 하면 제가 아까 재봤는데 한 45만 평 정도 돼요. 여기 동신이 써있죠. 이쪽을 중심으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성 종합버스 터미널 이렇게 써있죠. 여기는 또 따로 제가 드론 영상을 찍었어요. 이쪽에서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성 종합 터미널부터 여기 안성맞춤 IC 있는 데까지 동신초등학교 살짝 지나서 요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토지 투자를 하시더라도 뭐 요런 데나 요런 주변이나 뭐 이런 데를 투자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는 거죠. 보면 안성 종합운동장 있거든요. 요쪽 라인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제가 길에 가까이 칠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요쪽 라인으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런데 그러니까 부동산에 이 근처에 가서 매물이 있는지, 그리고 그게 시세랑 맞는지 이런 거를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돼요. 뭐 덩달아서 여기가 개발이 되면 구살이나 뭐 이런 데도 역시 많이 개발이 되겠죠. 그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지저분해졌으니까 보시면 여기에 고속도로 IC가 들어오고 요 주변으로 좀 여기 좀 빨간색 있죠. 여기가
터미널이 좀 아픔이 있어요. 개발이 되다가 좀 무산된 아픔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빨간색이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시가지예요. 네. 좀 이렇게 아주 시골에 있는 도시 있잖아요. 시골의 중심가? 약간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여긴 좀 개발이 좀 많이 되기는 어렵다. 왜냐? 땅값이 비싸니까. 요 주변으로 그래도 개발이 계속 되긴 될 겁니다. 여기는 농업진흥구역이지만 농림지역은 아니고 생산녹지 지역이에요. 네, 이제 농업진흥구역만 띡 풀리는 순간, 네, 이제 좀 많이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찾는 법 아까 보여드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안성 동신산업단지 이렇게 쳐보면은 최근 뉴스들이 나와요. 항상 뉴스를 바탕으로 카더라 이런 거 말고, 네, 여러분들이 뉴스를 검색해서 보시는 습관을 좀 들여야 합니다. 네, 여기 2월달에 최근이죠, 되게. 가운데 계신 여자분이 아까 김보라 시장님입니다. 안성 시장님. 이렇게 MOU를 이미 체결을 다 했어요. 개발하기로. 문제가 딱 하나 있어요. 여기가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업진흥구역이잖아요. 농업진흥구역. 예, 농업진흥구역인데 이게 농립축산식품부 여기랑 협의를 좀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해제되는 거를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뭐 대체 용지를 개발해서 거기를 또 만들면 되긴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 45만 평 정도 이제 개발이 될 걸로. 이제 이거는 좀 이제 어긋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MOU 체결까지 됐으니까 거의 되는 쪽으로. 네. 여기도 뭐 무턱대고 반대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될 거는 거의 확실할 것 같고, 네. 여기가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린 그곳이에요. 네. 일단 좀 배경은 아시겠죠? 여기에 45만 평의 개발이, 산업단지 개발이 되고 나면 얼마나 많은 발전이 생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를 중심으로 영상을 좀 계속 보시면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시면 이쪽으로, 네. 이거 보면은 용인 세종 포천 고속도로라고 써 있어요. 네, 이거 있는데 쪽에 IC 공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 보세요. 네, 그냥 농지잖아요. 그쵸? 이거는 농업진흥구역 해제만 되면 들어올 건 확실하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여기를 투자하시면 안 돼요. 네, 여기를 투자하시면 예를 들어 뭐 200만원 주고 여기 샀다. 근데 보상금이 100만원 밖에 안 나와서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싸게 살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여기를 비싸게 사면은 그건 호구되는 거예요. 네, 함부로 남말 듣고 사지 말으셔야 돼요. 여기가 동신초등학교예요. 동신초등학교. 그래서 여기 여기 보면은 여기 사는 분들은 여기 육교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육교 통해서, 네, 초등학교 가는 거죠. 여기 마을이 조그맣게 있죠. 네, 그리고 여기가,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가 푸르지오, 여기 아파트죠. 여기 보면은 여기가 안성 터미널이에요. 터미널은 좀 아픔이 많습니다. 네, 예전에 좀 이렇게 뭐 고층 복합센터를 짓다가, 네, 그게 사업자가 부도가 났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철거한 상태예요. 터미널은 하고 있고, 터미널도 시내에 가까운 데 있다가 여기 개발한다고 옮겨왔는데 좀 이용이 좀 많이 떨어져요. 오히려 한경대학교 앞에 있는 뭐 이런 데서 타는 이용객이 더 많은 편이고, 그럼 터미널 안에 있는 상인들은 뭐 장사가 좀 잘 안 되겠죠. 하여튼 이거는 지금 이 사진을 보고 좀 미래를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아래쪽으로는, 네, 세종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세종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여기가 38번 고속도로예요. 38번 국도예요. 네, 이쪽으로 이제 쭉 가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종합운동장 나오는 거기까지 라인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부터 시작해서 종합운동장까지, 거기가 나중에 여기가 좀 핵심 지역이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가 무려 45만 평. 네, 그러니까 거의 안성에 있는 앞으로 개발된 모든 산업단지를 통틀어서 그 전체 물량의 한 3분의 1을 여기서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성은 앞으로 여기서 다 먹여 살릴 것이다. 네, 여기에 이제, 그리고 입주를 희망하는 항상 산업단지는 중요한 게 분양이 얼마나 잘 되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산업단지 기껏 조성해 놨는데 들어오겠다는 기업이 없으면 그거 그냥 꽝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뭐 큰일 난 거죠.
근데 여기는 분양 의향서 제출한 데도 되게 많아요. 들어오고자 하는 곳들이 너무 많은 거죠. 왜냐하면 누가 봐도 좋잖아요. 네, 싸게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어느 정도. 그래서 이거는 사업성도 꽤 괜찮습니다. 이쪽이 구시가지 쪽. 이쪽에 뭐 개발이 아파트 단지들이 여기저기 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나마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데가 공도읍 쪽이랑 아양지구 뭐 이런 데거든요. 이런 데는 뭐 아파트 투자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고, 토지 투자 하시는 분은 사실 뭐 별로 관련이 없어요. 네. 토지 투자는 싸게 사서 개발될 예정인 곳을 사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네. 요 주변으로 앞으로 엄청난 변혁이 이루어질 거니까 좀 관심 깊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네. 여기가 고속도로예요. 아까 요거는 뒤에 있던 여기는 진출입로입니다. 여기는 뭐 램프가 될 거예요. 고속도로 보면 막 여기저기 막 돌아가는 길들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 거고, 뭐 요렇게 해가지고 뭐 타고 들어가나 봐요. 그죠? 요게 고속도로예요. 제2경부 고속도로, 세종 고속도로. 되게 많이 건설이 됐죠. 네, 여기가 38국도. 이 일대가 좀 많이 변혁이 되지 않을까. 네, 이쪽으로 가면 용인 쪽인 것 같고, 하여튼 여기가 앞으로 개발이 많이 될 것 같다. 원래는 여기가 올해 개통 예정이었어요. 근데 올해 개통을 하지는 못했고, 내년 상반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개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24년에는 그 아래쪽, 네, 천안을 바탕으로 뭐 세종시까지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세종시도 한번 또 발전을 모색해 볼 수 있고, 그 밑에 전라도까지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전라도에 투자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네. 그거는 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렇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터미널 쪽이에요. 터미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철거한 데예요. 원래 복합센터라고 되게 좀 멋있게 이렇게 들어와 있었는데, 지금은 되게 흉물로 오랫동안 있었어요. 뭐 2004년에 승인 나가지고 2007년 8년 뭐 금융위기 때 이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도가 났어요. 네, 그래서 흉물로 남았다가 골조만 남은 흉측한 건물 있잖아요. 터미널 앞에 흉측한 건물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좀 그랬습니까? 네, 그래서 철거를 그래도 현재는 했고, 나중에 이 주변이 이제 지가가 막 상승할 거잖아요. 이제 동신산업단지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좀 개발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쪽이 터미널 쪽이고, 네, 그 뒤에는 마찬가지로 다 논밭이죠. 논밭이 많아요. 네, 보면은 위러브 안성 뭐 이렇게 써있네요. 네, 이렇게 진출입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요 터미널 주변도 나중에는 좀 개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뭐 용도 지역 되게 좋잖아요. 보니까 여기가 동신리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안성 버스 터미널이 있고, 옆에는 지금 좀 흉물스럽게 남았어요. 네, 칸이 두 개 있죠. 여기 터미널이고, 여긴 약간 무슨 건물 같은 거 있었죠. 네, 그거고, 여기가 되게 안타깝습니다. 네이버 한번 검색하면 나올 텐데. 네, 요게 그 터미널 앞에 골조만 남기고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좀 되게 보기 싫었잖아요. 그쵸? 근데 철거는 이제 좀 다 됐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워요. 이게 좀 경기가 좋았으면 이게 다 개발이 좀 됐을 텐데, 안성시는 좀 여러모로 좀 아픔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는 진짜 분위기가 너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집가도 정말 많이 오르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여기에 동신산업단지도 이제 좀 가닥을 좀 잡고 있을 것 같고, 네, 이걸로 아까 좀 더 보여드리면, 동신산업단지가 좀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 네, 여기 보면 산업단지 개발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나와요. 보계면 동신리 1원. 네. 안성시랑 한국산업단지공단, 아까 MOU 체결한 거 제가 보여드렸죠. 사업비는 한 6,15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안성시에서 하고 있는 추진 중인 사업 중에는
가장 대규모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MOU 체결. 여기까지 지금 된 거고요. 네, 앞으로 농림축산 거기랑 좀 협약을 좀 해야 돼요. 네, 물류단지는 아직 개발 계획만 남았어요. 네, 이건 일죽 IC 중심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네, 이것도 한 40만 평 가까이 되니까 이것도 좀 큰 규모로 만들어진다. 네. 나머지도 뭐 있긴 한데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 문서를 보시면 사업성 분석도 막 나옵니다. 보면은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 해가지고 뭐 나오잖아요, 그쵸? 이게 뭐 면적은 얼만큼 되고 산업시설 용지는 얼만큼 생기고 지원시설, 공공시설 용지는 얼만큼 생기고 뭐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비용은 얼마 들어갈 거다. 그럼 이게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거 돈을 어디선가 끌어와야 되잖아요. 이거는 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채권을 발행해서 그걸로 추진하게 될 거예요. 수입은 얼마 정도 될지. 이게 사실 사업 타당성 분석하는 연구 용역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솔직히 수지가 엄청 좋은 건 아닌데 뭐 이거는 이 자체로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니까 앞으로 이거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생기고 교통이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여기 모이게 되겠죠. 사람들이 모이면 그 기반 시설들이 갖춰지게 되고 그러면서 안성시가 점차 이렇게 발전하게 되겠죠. 안성시의 발전은 평택보다 더 발전하기는 솔직히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평택보다는 좀 못하지만 평택을 좀 따라갈 수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택하고 안성은 접근성 면에서 좀 비슷한 편이니까. 하지만 세종고속도로가 뚫리게 되면 평택보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IC가 4개나 생기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접근성은 더 좋아진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같이 이렇게 드론 영상이랑 좀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한번 좀 임장을 좀 다녀오시면 좋겠어요. 임장을 좀 다녀오셔야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감이 좀 잡히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도만 보면 아무 느낌 없잖아요, 그쵸? 전 이거 보면 어디가 어딘지 아니까 보면은 좀 흥미진진한데, 뭐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재밌습니다. 여기에서 이쪽으로 쭉 가면 제가 말씀드렸던 보계 원삼로죠. 여기에 도로 확장 공사가 되고 있는 것도 직접 가보면 다 볼 수 있어요. 보면 4차선으로 이렇게 새거 보이세요? 네, 새거 느낌 나죠? 아스팔트 냄새가 아직도 나는 것 같은데 이게 최근이에요. 되게 최근.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네. 네, 이걸로는 알 수 없고 되게 상당히 최근입니다. 이게 좀 개발의 냄새가 막 나지 않습니까? 도로가 이렇게 새로 막 깔리고 있는데 발전이 안 될 수가 없죠. 여기로 계속 올라가면 여기 바우더기 IC, 바우더기 휴게소죠. 이쪽으로 뭐 요렇게 써있죠. 여기랑 연결이 아마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용인 쪽엔 아직 4차선으로 확장이 안 됐습니다. 여기는 하이닉스가 이렇게 들어올 위치에 있고, 여기 중능리, 그 밑에 목신리, 뭐 이쪽도 많이 발전을 할 것 같고, 북가현리 여기 워낙 가까우니까 하이닉스랑 좀 혜택을 많이 받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좀 가면은 양성면에 보면은 여기 테크노밸리가 양성면 추공리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앞으로 테크노밸리가 건립될 예정에 있죠. 이것도 규모가 꽤 큽니다. 한 23만 평 정도 되죠. 이것도 추진이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안성 테크노밸리가 좀 궁금하시면 여기다 이렇게 쳐보시면 돼요. 안성 테크노밸리 이렇게 쳐보시면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 들어오면은 분양 정보랑 개발 계획이랑 이런 게 좀 다 쓰여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 되게 혜택이 많아요. 일단 건폐율 용적률 보세요. 여기는 공업지역이니까 건폐율 80%, 용적률 350%. 이게 대단한 겁니다. 토지 공부하신 분 아실 텐데 80%, 400%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좀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있어가지고 분양은 아마 잘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이것도 이제 거의 많이 이제 추진이 많이 됐어요. 이제 좀 있으면 입주가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1, 2년 있으면 입주를 하게 될 것이고, 여기하고 동신산업단지하고 이게 양대 축이고, 앞으로 뭐 동부권에 물류센터도 들어오게 되면 일중면 쪽도 어느 정도 발전을 더 할 수 있겠죠. 일중면의 발전은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건 반도체 고속도로가
착공이 들어가면, 네, 그게 확실히 되는 걸로 되면 일중면은 많이 발전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안성편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사실 안성이 앞으로 개발 계획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짧은 시간에 제가 다 소개해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앞으로는 안성 안에서도 지역별로 이렇게 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풍이 오고 있는데, 네, 다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정길입니다. 오랜만에 그 안성편을 또 촬영을 해와서 제가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안성에는 제가 되게 많이 다녀오는 곳이에요. 네, 지금 보시는 곳이 고삼 저수지입니다. 고삼 저수지 주변에 이제 바우더기 IC라고 바우더기 휴게소가 되게 큰 게 생겨요. 네, 제2경부 고속도로죠. 최근에 촬영해온 영상이에요.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에 이제 휴게소 부지도 같이 촬영을 해왔거든요. 좀 있으면 이제 나올 겁니다. 일단 영상을 좀 보시고 제가 지도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상만 보면 어디가 어딘지 좀 알기가 어려워서. 여기 보이는 이 물가 있잖아요. 네, 여기가 고삼 저수지입니다. 여기가 세종고속도로인데, 고속도로라는 게 그 다리하고 터널을 뚫어서 직선화하는 게 고속도로죠. 네, 지금 다리 놓는 거 보이시고 저쪽에는 게 터널이 뚫리고 있어요. 여기 보이시는 이쪽 부지가 이제 휴게소가 될 바우더기 IC 휴게소 부지입니다. 뭐 차량들 되게 많죠. 공사 차량들. 엄청나게 활발하게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원래 올해 말에 개통 예정이었는데 좀 늦어졌잖아요. 그쵸? 네, 아무리 늦어져도 내년에는 개통이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상반기에 개통될 예정이거든요. 바우더기 IC입니다. 멋있죠? 네, 개발이 진짜 엄청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안성은 어디를 가도 지금 다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따가 지금 개발 현황이랑 안성 테크노밸리랑 뭐 이런데 영상도 다 준비돼 있으니까 제가 천천히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지가 얼마나 큰지 좀 잘 안 보이시죠? 네, 좀만 더 보시면 부지가 전체적으로 좀 나올 거예요. 네, 촬영은 다 제가 직접 한 거고요. 불법 촬영 아닙니다. 다 국가기관에 승인 받고 촬영하는 거예요. 네, 멋있죠? 이날 날씨도 좀 좋아서 제가 드론 촬영할 때 항상 날씨를 좀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네, 부지가 상당히 크죠? 이게 그 서해안 고속도로에 그 무슨 휴게소죠? 네, 거기 다음으로 큰 휴게소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우더기 휴게소가. 여기서부터 서울까지 한 20분이면 가요. 그러니까 되게 가까운 곳에 있는 휴게소죠. 네, 상당히 크죠. 네, 여기에 이제 대형 휴게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네, 이쪽으로 이제 쭉 가면은 안성맞춤 IC라고 안성 시내에 가까이 있는 그 동신산업단지 있는 쪽에 IC로 가는 거고, 이쪽은 용인 쪽으로, 아래쪽은 용인 쪽으로, 저쪽은 안성 쪽으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이렇게 보시니까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한눈에 좀 들어오시죠? 이 주변에 바우더기 IC가 생기니까 좀 주변에 개발이 좀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요 주변은 아직 개발이 거의 진행된 게 없거든요. 여기에 이제 고속도로 건설을 하는 거 외에는 아직은 개발 계획 같은 게 나온 게 없어요. 되게 따끈따끈한 영상이에요. 얼마 안 됐습니다. 제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공사가 많이 진척이 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앞으로 1년 안에 내년 상반기 중에 아마 개통이 다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멋있죠? 네, 실제로 가보면 여기 바우더기 휴게소 옆에 있는 요게 고삼 저수지거든요. 고삼 저수지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엄청 커요. 상당히 큽니다. 이거 일주만 이렇게 해도 네, 되게 아름다워요. 주변에 있는 전원주택들도 되게 많고 땅값은 물론 당연히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 교량도 이제 거의 다 건설이 된 것 같고, 여기가 고삼 저수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쭉 가면 여기 터널 넘어가면 나오는 곳도 촬영을 했거든요. 거기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쪽은 이제 용인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쪽이에요. 용인에서 넘어오는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이쪽이 나오죠. 이쪽으로 이제 계속 가면은
아까 교랑 보셨죠? 네, 아까는 아래쪽에서 촬영한 거고 이번에는 위쪽에서 이렇게 촬영한 모습입니다. 저는 제2경부고속도로를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개발의 중심축이 이쪽에 좀 많이 쏠릴 것 같습니다. 물론 경부고속도로 주변인 이미 많이 발전이 돼 있으니까 거기를 뛰어넘지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이렇게 개발이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그쵸? 개발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이렇게 교통이 좋아지는 곳 주변으로는 당연히 개발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이 주변에 지가가 상승하는 건 뭐 사실 자명한 이치죠. 교통이 좋아지고 일자리가 많이 들어서고 있으니까 네, 지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주들도 다 알고 있어요. 여기 땅 갖고 계신 분들도 다 알고 계셔서 잘 팔지 않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파는 사람은 없으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 뭐 이렇게 금리 상승기고 자산 가격이 다 떨어지고 있어서 기회는 올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토지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임장을 좀 많이 가보시면 급매로 나온 물건들을 좀 좋은 가격에 취득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되니까 남들이 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과감히 투자하는 사람이 네,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멋지죠? 네, 고3 저수지고 여기가 그 바우더기 휴게소 부지. 저쪽으로 가면은 네, 이따가 아까 찍은 영상에서 제가 IC가 어디쯤 예정되어 있는지 네, 그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쪽에 이렇게 로타리 같은 게 있어요. 네, 가서 보시면 이 로타리 근처 어디에서 뭐 이렇게 탈 수 있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아직 정확한 IC 위치가 나오진 않았는데 이때 지도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가면은 여기 로타리 보이시죠? 네, 제가 여기에서 드론을 날려갖고 저렇게 촬영을 한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길이 이게 아마 복의 원삼로일 거예요. 네. 안성에서 용인 쪽으로 가는 원산면 쪽으로 가는 네, 그런 길이고 요거는 이제 새로 좀 뚫릴 계획인 길인 것 같아요. 여기 교차로는 있는데 길이 아직 좀 안 뚫렸죠. 네, 옛날 길이잖아요. 계속 공사를 할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공사하고 맞물려서 일단 길이 뚫리고 길이 넓어지고 교통이 편리해지면 네, 주변 지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거는 좀 당연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쪽을 중심으로 네, 이제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가 지도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2영동 고속도로가 출발점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고덕역 있죠. 네, 고덕레미안, 뭐 고래힐 유명하죠. 네, 고덕 아이파크 뭐 요런 거 있는 고덕역 주변에 강동 IC가 있어요. 여기 뭐 한영 외국어 고등학교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요 주변으로 해서 요쪽으로 아마 IC가 개통된 것 같아요. 보시면 요게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요 길 있죠. 네, 이게 제2경부고속도로, 네, 포천 세종고속도로, 세종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 세종고속도로. 그러니까 요거 타고 계속 이렇게 내려가 보면 이렇게 강동 IC에서 출발을 해서 이쪽에 위례죠. 위례를 지나가요. 근데 여기 IC는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성남 쪽에도 성남 쪽 옆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IC가 이쪽에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오포 쪽에 요쪽에 고산동 있는 요 오포가 있잖아요. 그쵸? 좀 확대해 보면 오포 1동 행정복지센터 써있죠. 여기 근처에 정확한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 한번 제가 가서 네, 촬영할 예정이거든요. 요 근방 어딘가에 IC가 생길 것 같아요. 이게 제2경부 라인입니다. 계속 따라오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은 이제 용인 모연읍 쪽 있잖아요. 네, 이쪽에 또 생길 것 같아요. IC가. 그래서 오포에 하나, 모연에 하나 이렇게 예정이 돼 있고요. 더 이제 내려가면은 이제 제가 좀 관심 많이 갖는 지역들이 나오죠. 여기 좀 지나가서 이제 원산면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뭐 고당리 써 있죠. 여기서부터는 원산면이에요. 지적 편집도를 보시면 여기 요렇게 여기가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여기랑 되게 가깝죠. 여기에 보면은 이게 문수산 터널이 있어요. 여기가 문수산 터널이고 문수산 터널 보이시죠? 그 앞에 요렇게 여기에 또 IC 예정지가 있습니다. 네, 제가 영상에 저번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네, 거기도 공사가 되게 활발히 되고 있고요. 여기서 더 내려가면은 이제 아까 보여드린 고삼호수 아까 좀 생긴 거 비슷하죠? 드론으로 찍은 거랑 네, 그쪽에 여기
아까 다리가 막 건설되고 있었잖아요. 그게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리뷰가 나오나 모르겠네요. 나오네요. 여기 건설되고 있잖아요. 그쵸? 여기가 건설되고 있는, 네, 요게 건설되고 있는 게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열일하네요. 벌써부터 이렇게 거리뷰에 제2경부가 이렇게 나오네요. 우리 자세히 보시면, 이게 여기 가보시면 고3 저수지 주변으로 길이 상당히 삐뚤빼뚤합니다. 이게 엄청 삐뚤빼뚤한데 이게 좀 직선화를 하고 있어요. 삐뚤빼뚤하면 아무래도 다니는데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이걸 직선화해서 이거를 좀 빨리 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끊겼는데 이 뒤로는 잘 모르겠어요. 보니까 산업단지 같은 게 있더라고요. 작게. 네, 볼빅 일반 산업단지. 여기까지 일단 연결이 돼 있고, 근데 잘 보면은 여기도 지적도로 이렇게 길이 모양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네, 지적도로 봤을 때는 여기 이렇게 터널이 있어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치면 삼중면도 상당히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삼중면에서 지금 현재는 이쪽으로 넘어가려면 이렇게 해갖고 꾸불꾸불한 길 타고 가서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아까 그 로터리가 여긴데 여기서부터 이게 연결되는 길이 삼중면까지 자세히 보세요. 지적도로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보면은 여기 길 같은 게 보이시죠? 일렬로. 네. 그리고 여기서 연결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 지금 현재 있는 길이고 공사 중인지 한번 볼게요. 공사 중인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지금은 약간 임도죠. 네, 포장이 안 된 요런 길인데 여기에 길이 뚫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뚫릴 수도 있고. 네. 근데 보면은 너무 좀 보이지 않으세요? 네, 그죠? 길이 좀 만들어지겠다는 의지가 보이죠? 이게 지적도가 괜히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된 걸 봐서는 이건 확정이 된 거고 이거는 예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연결이 된다고 치면 그러면 아까 그 고3 IC 있잖아요. 고3 저수지 있는 바우더기 IC 있는 데까지 얼마나 빨리 가겠습니까? 그러면 이쪽에 삼중면 쪽에 지가도 되게 많이 상승하겠죠. 삼중면. 여긴 지금 가려면 되게 삥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길이 하나 뚫린다. 이건 대단한 호재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제일 신경 써서 보고 있는 게 3개입니다. 3개. 여기 보시면 고3면이 있고요. 이쪽에 고3면 보이시죠? 이쪽에 삼중면 있고 그리고 보계면이 또 있어요. 보계면. 이쪽에 보계면. 이렇게 고3면, 보계면, 삼중면. 이렇게 3개의 면이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계면, 고3면, 삼중면. 이렇게 3개. 안성에서. 그리고 양성면에는 안성 테크노밸리가 있어요. 지적도로 보면 아마 보일 거예요. 안성 테크노밸리 일반 산업단지 써있는 거 보이시죠? 네, 여기도 제가 촬영을 해왔으니까 한번 좀 보시죠. 이쪽이 안성 테크노밸리 쪽입니다. 양성면에. 양성면 안성 테크노밸리. 뭐 이렇게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 보시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죠. 근데 여기에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된다면 이 주변에 인프라가 생기게 되겠죠. 왜냐면 일자리가 생기니까. 대단히 큰 면적입니다. 이따가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산업단지 예정지들이랑. 일자리가 들어서는 것, 교통이 좋아지는 것,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두 가지를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일자리하고 교통. 그래서 계속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렇게 토목공사가 되고 있는 거죠. 되게 크죠? 네. 제가 뒤쪽에 가가지고 좀 한눈에 나오게 촬영을 했어요. 보이시나요? 네. 이게 차 한 대 크기가 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성 테크노밸리의 공사 현장입니다. 엄청나게 커요. 크기가 18만 평, 아니야. 23만 평 예정돼 있어요. 23만 평. 요렇게 지금 보이시잖아요. 그죠? 네. 산업단지가 들어설 것 같은 요 터의 총 크기가 23만 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크죠? 여기에 이제 회사들이, 기업들이 다 입주를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입주한 직원들이 살 곳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밥 먹을 식당들이 또 필요할 것이고, 그러니까 주거와 상업시설들이 이 주변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여기는 그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안성은 이제 입지가 되게 점점 좋아지고 있는 곳이라 인기가 좋은 곳입니다. 근데 아직은 좀 공사가 많이 되진 않았어요. 그쵸? 여기 착공은 뭐 당연히 들어갔고, 네, 공사 중이죠. 내년 말쯤이면 이게
다 이제 공사가 끝날 거예요. 내년 말 정도에 이제 여기가 공사가 다 마무리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이제 안성 테크노밸리 쪽도 다 이제 될 예정이에요. 잠깐 정리를 먼저 좀 해드리면 이거는 제가 뭐 뇌피셜로 하는 게 아니라 안성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가 총 큰 게 4개가 있는 거죠. 안성 테크노밸리. 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여기가 양성면에 있는 안성 테크노밸리입니다. 네, 드론을 제가 찍어 온 거고요. 한 26만 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계산을 해봤는데 23만 평 정도 되고, 안성 스마트코어 플리스 일반 산업단지. 네, 이건 미양면에 되고 있는 건데, 옛날 SK 건설이죠. 지금은 SK 에코플랜트로 이름이 바뀌었고, 참고로 원산면에 지어지고 있는 하이닉스 공장도 SK 건설 옛날에 SK 에코플랜트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곳인데 좀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족을 위해서, 자족도시가 되게 중요합니다. 일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족도시 하면 일자리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미양면 구례리 쪽에 생깁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안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SK 에코플랜트에서 산업단지를 만들고자 하면 토지 매입을 충분히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토지를 얼마 매입을 못했어요. 한 20%도 못했다고 들었거든요. 최소한 50% 이상은 좀 매입을 해야 산업단지 지정이 되는데, 아직 너무 매입을 못해서 좀 무산 위기에 처해 있다. 여기는 조금 두고 봐야 됩니다. 이건 확정이 아니에요. 네, 이거는 뭐 보고 계시지만 이건 뭐 당연히 확정이죠. 네, 에코플랜트는 잘 모르겠는데, 테크노밸리는 이제 뭐 내년이면 이제 준공 예정입니다. 내년 말에. 예정일이 23년 12월 31일이에요. 한화에서 많이 투자하고 안성시도 조금 투자해서 공동 투자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안성 테크노밸리 사업은.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던 동신 일반 산업단지, 이게 안성에서 가장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안성시가 발전이 앞으로 많이 될 것 같아요. 규모가 일단 대단히 큽니다. 안성 테크노밸리도 되게 큰 건데 23만 평이면 상당히 크거든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의 2배가 넘어요. 네, 47만 평. 그리고 동신 일반 산업단지는 추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유가, 이 주변은 현재 다 농업진흥구역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싼 땅이란 말이죠. 집가가 저렴한데 개발 압력이 높고 교통이 좋아지는 곳, 네, 이런 데가 개발이 잘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 시내랑도 가까워서 네, 일자리를 구인하기도 되게 쉬워요. 사람 구하기도 되게 쉬운 편이라서 여기는 앞으로 안성의 캐시카우 역할? 네, 여기에서 돈을 좀 많이 안성이 벌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돈을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업이 입주를 해서 그 기업에서 돈을 잘 벌고 세금을 많이 내야 지자체의 세수가 확보가 되죠. 그러면 그렇게 확보된 돈으로 또 새로운 사업을 하고 또 새로 개발이 되고, 그러면서 도시가 계속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이 입주되고 세금을 많이 걷고 그걸로 또 사업을 하고 이러면서 발전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직은 좀 협의 중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가능성이 되게 높긴 한데, 동안성이라는 거는 1중면과 2중면, 예전에 2중면인데 지금은 죽산면으로 바뀌었죠. 옛날에는 그 1죽, 2죽, 3죽 해서 이름이 다 그랬는데, 여기 3중면, 죽산면, 1중면 이렇게 좀 바뀌었죠.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예전엔 2중면이었는데 죽산면을 바뀌었고, 3중면 말고요. 3중면 입지가 되게 좋습니다. 고산면, 보계면, 3중면 이쪽이 위치가 좋아요. 왜 좋냐? 여기에 SK 하이닉스가 생기니까. SK 하이닉스 인근에서 가장 가까운 세 개의 면이 고산면, 보계면, 3중면입니다. 이건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지 투자를 하고자 하시면 이 세 개의 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임장 많이 다녀서 매입하시면 크게 실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도로에 딸린 계획관리 지역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죽산면이나 1중면은 시간은 좀 필요합니다. 안성 내에서도 다소 이렇게 좀 외곽 지역이거든요. 안성 내에서도. 1쭉 IC는
중부고속도로인데 중부고속도로 일죽 IC가 있어서 이쪽이 접근성은 나쁘지 않거든요. 중부고속도로 쭉 타고 가면은 강일 IC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좀 괜찮은 편인데 하남에서 이렇게 가면은 그게 오래 안 걸리거든요. 하지만 일죽은 아직까지 개발이 좀 많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인가? 용인 시장님께서 여기 보시면 기흥 IC 있잖아요, 그쵸? 기흥 IC는 앞으로 좀 많이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도 좋긴 하지만 여기 일죽 IC까지 중간에 지나가는 요런 길들이 있죠. 네. 뭐 이동읍이랑 남사읍 이렇게 지나가고, 네. 원산면, 백안면, 일죽면 이렇게 반도체 고속도로가 추진 중에 있어요. 반도체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이게 추진 중에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계획대로 이렇게 추진이 된다면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영동고속도로는 좀 멀기도 하고 여기는 좀 물류량이 많은 곳이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좀 SK 하이닉스가 들어와서 물류량이 많아지면 감당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고속도로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땐 높다. 이렇게 건설이 됐을 때 물론 다 수혜지역이지만 일중면에 동안성 물류센터가 좀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조건이 갖춰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를 이건 근데 미정이에요. 아직 토지는 제 생각에 너무 선진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되고 나서 들어가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도체 고속도로 착공 이런 소식이 나온 다음에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일중면 쪽이거든요. 그게 동안성 물류단지, 네, 이게 좀 개발될 예정인데 아직 규모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미정이죠. 네, 토지는 굳이 이렇게 선진입하면 안 됩니다. 돈이 오래 묶일 수 있어요. 이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년 말 준공이니까 이건 금방 되겠죠. 이건 바로 됩니다. 1번은 안성 테크노밸리 보이시죠? 바로 될 수밖에 없죠. 1년만 있으면 이제 준공되고 좀 있으면 입주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스마트코어 폴리스 일반 산업단지 개발 사업, 이거는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미양면입니다. 미양면에 산업단지가 많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하지만 토지 매입을 좀 못하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성의 미양면 주민들이, 토지주분들이 땅값이 오를 게 확실한데 이게 수용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팔 생각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는 토지를 매입하기 어려워서 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건 확실히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동신 일반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이미 다 묶여있는 지역이라서 농어촌 공사? 뭐 이런 데랑 협의만 좀 잘하면 충분히 조성이 될 것 같고, 이거는 3번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인근 지역을 제가 영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동신 일반 산업단지 쪽입니다. 이쪽에 여기가 그 안성맞춤 IC가 있는 쪽이거든요. 네. 보시면 여기에 세종포천 고속도로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쪽에 이제 안성맞춤 IC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 이쪽으로 동신산업단지가 생기게 될 것 같거든요.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네, 위치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어서 이쪽으로 이제 46만 평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긴 뭐가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게 농업진흥구역이 농지 중에서 가장 저렴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용하기가 다른 땅들에 비해서는 조금 쉬운 편이에요. 가격이 저렴하니까. 항상 수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가격이 높아서입니다. 근데 여긴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라 수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입지가 얼마나 좋냐면 이쪽으로 가면은 바로 안성 시내가 나오는 거예요. 안성 시내하고 접근성도 되게 좋고 뭐 5분도 안 걸립니다. 한 1, 2분이면 가요. 금방 연결되는 땅이기도 하고 접근성 너무 좋죠. 접근성도 좋은데 여기 수용되기도 가격이 너무 좋은 상태고 농업진흥구역이니까, 거기다 여기 제2경부 IC까지 뚫리면 뭐 서울에서 오는데 한 20분이면 오니까 교통도 압도적으로 좋아지죠. 요 일대로 이쪽일 수도 있고 이쪽일 수도 있는데 아직 확실하게 뭐 나온 게 없어서 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모연이랑 오포랑 뭐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공사가 많이 됐죠. 내년 상반기에 개통 예정입니다. 이쪽 보시면 이쪽으로 생길 것 같아요.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그러니까 남쪽으로
이쪽이 안성 시내고, 네, 돌리면 좀 편할 텐데. 보이시죠? 이쪽이 안성 시내거든요. 안성 시내고 요 길이 메인 도로가 될 거예요. 네, 동신초등학교 가는 길 쪽인데 요게 동신초등학교예요. 그쪽으로 동신초등학교 옆쪽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여기 뭐 되게 넓습니다. 광활해요. 이쪽에 이렇게 크게 46만 평의 동신산업단지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긴 아직 개발이 거의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안성이 뭐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개발이 안 돼 있는데 요게 46만 평이 진짜 여러분들은 감이 안 오실 텐데 엄청난 평수거든요. 46만 평이 다 개발이 되면 여기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되게 많아요. 그럼 여기 기업들이 입주하면 돈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쵸? 여기에 사람들도 살게 되고. 그럼 이 주변이 개발될 수밖에 없는 건 자명한 이치입니다. 여기에 투자를 하고 지금같이 좀 이렇게 뭐랄까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는 이럴 때 토지 투자를 꾸준히 관심 갖고 지켜본다면 기회가 올 수 있겠죠. 네, 이쪽으로 개발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 넓거든요. 둘 다 개발될 가능성도 없진 않다고 생각되고요. 네, 아무튼 개발이 다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가 제2경부 고속도로예요. 아, 여기가 제2경부. 여기는 진입로겠죠. 너무 빨리 돌려서 어지러우실 수 있겠네. 이쪽으로 이제 진출입로가 생기는 거고요. 네, 일로 타고 들어가면은 이쪽에서 합류하는 거죠. 고속도로 쪽으로 합류하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요렇게. 요 길이 이제 앞으로 안성에 메인 도로가 될 거예요. 지금도 뭐 메인 도로인데 이쪽 쭉 가면 아까 보여드렸던 삼중면이 나옵니다. 또 지도를 좀 보여드릴까요? 네이버 지도를 좀 보시면 여기가 안성 시내죠. 네, 여기가 안성 시내입니다. 안성시청 있죠. 네, 버스터미널, 안성종합버스터미널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면은 여기에 뭐 요 길이 아까 제2경부 고속도로예요. 지적도 살짝 보여드리면 파란 길. 네, 이게 제2경부 고속도로입니다. 여기 IC가 생길 거고 전 둘 중에 하나일 것 같긴 한데 어디일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이쪽으로 네, 동신 산업단지가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긴 하거든요. 이쪽에 생길 수도 있긴 해요. 네, 이쪽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모양이 좀 예뻐서. 그리고 이쪽에 뭐 IC가 이렇게 생기게 될 예정이고 이쪽으로가 여기가 이제 메인 도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삼중면은 아까 말씀드린 삼중면은 뭐 안성 종합운동장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뭐 너무 가깝잖아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여기가 이렇게 다 개발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다 같이 개발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뭐 진촌리 나오는 이쪽이 삼중면입니다. 삼중면으로 가면은 또 이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쪽 길이 이렇게 뚫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고3 바우더기 IC 있는 여기랑 연결도 되게 좋아지고 삼중면은 이쪽으로 가기도 가깝고 한 10분밖에 안 걸려요. 네, 차 타고 가면 길이 좋아서 이쪽으로 가도 이제 10분이면 갈 것 같고 그러면 여기 SK 하이닉스까지 가는데도 한 15분 20분이면 갈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겠죠. 그래서 남풍리, 뭐 동평리 뭐 이런 데는 당연히 좋고요. 근데 지가가 좀 비쌉니다. 발품 많이 다니셔서 투자가 위축됐을 때 혹시 급매가 나오면 네, 그런 거 취득하시면 돼요. 지금 나와 있는 비싼 매물 그냥 취득하시면 나중에 물론 좋아지긴 하는데 큰 수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보게면 너무 좋죠. 네, 보게면 이쪽이 보게면 쪽이고 이쪽이 삼중면 쪽이고 이쪽이 고삼면 쪽이고 대충 입지는 아시겠죠? 네, 이게 지금 현재예요. 현재 모습. 최근 뭐 얼마 안 된 영상들을 제가 다 찍어 온 거거든요. 제가 직접 가서 촬영한 거고요. 제가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안성은 공사가 진짜 정말 많이 되고 있어요. 네, 어디 하나 뭐 개발 안 되고 있는 곳이 없고 되게 많이 변화의 중심에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임장도 좀 다녀오시고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좀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안성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서운 입장 IC가 거의 다 만들어졌거든요. 네, 드론 영상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운 입장 IC예요. 제가 뭐 여러 차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제2경부고속도로, 세종고속도로, 네, 거기 있잖아요. 포천 세종간 고속도로, 거기에 있는 서운 입장 IC 건설 현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고속도로는 터널과 교각을 이용해서 직선화하면 고속도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터널 뚫고 있는 거 보이죠? 네, 터널을 뚫고 있고 여기는 다리를 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 터널부터 다리까지 이렇게 직선화해서 고속도로가 쭉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여기는 34번 국도예요. 네, 이따가 지도에서 네, 다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네, 이것도 34번 국도고요.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쪽으로 이게 34번이고요. 서운 입장 IC를 찾아가고 싶으실 때는 산평초등학교를 검색해서 가시면 됩니다. 네, 이쪽으로 고속도로가 만들어집니다. 보이시죠? 이제 토목공사가 하고 있는 게 아마 잘 보이실 거예요. 이쪽으로 토목공사가 되고 있죠. 네, 이거 찍어온 지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네요. 날씨 좋은 날 골라서 네, 촬영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많이 됐죠? 근데 여기는 조금 늦어요. 네, 그러니까 안성맞춤 IC가 까지 일단 개통이 내년 전반기쯤에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금강 IC랑 서원 입장 IC 그리고 뭐 세종시까지 가는 거는 한 2024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 2, 3년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뭐 터닫기 공사 열심히 하고 있고, 네,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 보면 살짝 학교 같은 느낌 나오죠. 네, 이따 더 자세히 나오니까 여기가 삼평초등학교입니다. 네, 이쪽 근처에 IC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쪽으로 가면은 용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원산면 나오고 서울 가는 거. 이쪽이 북쪽입니다. 네, 제2경부고속도로 아래쪽으로 가면은 이제 세종시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IC 가는 길이에요. 여기 약간 여기도 이제 나중에 길이 넓혀질 거거든요. 57번 국도랑 연결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도 교각 설치하는 거 보이시죠? 네, 이제 일렬로 여긴 또 터널 뚫거나 뭐 할 것 같아요. 여기를 요렇게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기가 IC 가는 길일 것 같아요. 고속도로로 가는 길. 네, 이렇게 공사가 아주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IC 뭐 톨게이트 가는 길 있잖아요. 네, 거기일 것 같아요. 여기 좀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길이 있죠. 지금은 편도로는 1차선, 왕복 2차선밖에 안 돼요. 이게 57번 국도거든요. 네, 이쪽에 삼평초등학교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57번 국도가 확장이 됩니다. 4차선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요쪽에 나중에 이제 조금 이따 말씀 다시 드리겠지만 안성 제5산업단지가 생겨요. 그럼 이제 다 갖췄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농림지역이에요. 농림지역이고 농업진흥구역입니다. 농지 중에 가장 저렴한 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개발이 되는 거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었죠. 그쵸?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이러면서 복습을 하세요. 일단 땅이 싸야 돼요. 땅값이 저렴해야 됩니다. 교통이 좋아져야 되죠. 그리고 일자리가 생겨야 된다.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세요? 땅값은 저렴하고 교통은 좋아지는데 일자리가 생기는 곳,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해요. 다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저렴하지 않은 데는 개발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구도심 같은 데는 그래서 개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이 좋아지는 거, 교통 여기 서운 입장 IC가 이쪽으로 생기는데 교통이 안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쵸? 서운 입장 IC가 세종고속도로에 서운 입장 IC가 여기 생기죠. 그러면 한 2, 30분이면 여기까지 도착하거든요. 네, 서울에서 강동 IC에서 여기까지 한 2,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여기 또 스마트 고속도로라서 여기는 시속 120km로 달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고속으로 오니까 2, 30분이면, 물론 차 안 막힐 때 이야기입니다. 차 막히면 더 걸리겠죠. 차 안 막히면 이 정도 온다. 교통은 진짜 압도적으로 좋아지죠. 네, 일자리, 물론 이게 제5산업단지도 뭐 이 근처에 있으니까 이것도 중요한 거고,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뭐 동신산업단지도 앞으로 생기게 될 거고, 그리고 미양면과 서운면에는 산업단지가 상당히 지금도 많지만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여기 서운면과 미양면 거의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자리가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습니다. 땅값이 저렴하냐? 농림지역에 농업진흥구역이니까 여긴 당연히 저렴하죠. 이 동네는 자연녹지가 많거든요. 자연녹지가 보통은 한 평당 100만원 정도예요. 평당 100만원 정도에 나오는데 제가 이때 임장 가면서 부동산 들어가 봤더니
좀 싼 매물들이 간간히 하나씩 있더라고요. 좀 잘 찾아보셔야 돼요. 물론 이렇게 입지가 이렇게 좋은 데는 비싸죠. 네, 요런 데는 뭐 한 150 정도는 부를 것 같아요. 못해도. 네. 그러니까 조금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데 한 100 정도 하는 것 같고, 네, 이게 메인 도로가 될 테니까 57번 국도에서 접근성을 보시면 돼요. 여기랑 딱 붙어 있다. 그러면 한 150은 생각해야 되고, 여기랑 좀 비교적 가깝다. 뭐 비교적 가까우면 한 100만 원 정도. 그리고 좀 저쪽 귀퉁이다 하면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0만 원 밑에도 간간히 그런 100만 원 미치면 금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50만 원까지 봤거든요. 그 땅이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오래 고민했어요. 그 땅 살까 말까 엄청 고민했었는데, 지금은 안 샀습니다. 어떤 땅인지는 안 알려드립니다. 네, 이 동네 부동산 많지 않으니까, 네, 물어보면 알 거예요. 본인이 임장 가셔서 본인이 보셔야 돼요. 네, 저한테 땅 물어보지 마세요. 저 부동산 업자 아닙니다. 네, 그냥 저도 투자자일 뿐이에요. 일개 투자자일 뿐입니다. 일자리, 교통, 저렴한 땅, 네, 삼박자가 모두 갖춰져 있으니까 투자하기에는 제 괜찮은 땅이죠.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와 그 제2경부고속도로에 IC가 생긴다는 거. 여기 IC가 생긴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삼평초등학교예요. 네, 보이시려나? 네, 보이시죠? 네, 여기가 학교 운동장이고, 네, 학교 건물이고, 삼평초등학교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에 삼평초로 검색하고 가보시면 돼요. 조금만 더 보시고, 네, 지도 검색, 지도 분석 같이 좀 해볼게요. 네, 여기 되게 좁죠. 네, 이게 57번 국도예요. 진짜 좁죠. 네, 이게 뭐 길처럼 자세히 봐야 보이잖아요. 그쵸? 이 농로하고 별 차이도 없어. 이 농로가 보통 한 3, 4m 되거든요. 여기 뭐 두 차선으로 돼 있는 요 길입니다. 이렇게 열악해 보일수록 개발이 되고 나면 상당히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땅을 사면 안 됩니다. 여기에 지금 뭐 비닐하우스 있고 농업진흥구역이지만 여기가 다 개발이 된다고 나중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물론 여긴 농업진흥구역이니까 농림축산식품부, 네, 거기에 허가를 받아야 이게 농업진흥구역에 해제가 되겠지만, 하여튼 시간이 지나면 해제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네, 농업진흥구역은 그렇게 쉽게 해제되지 않아요. 함부로 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요런 데 땅도 지금 한 50만원 하거든요. 농업진흥구역을 50만원입니다. 싸니까 사세요 하면은 저는 비추해요. 네, 뭐 투자는 본인 책임인데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농업진흥구역은 사지 마세요. 어떤 부동산에 갔는데 네모 반듯한 땅 좋은 거 나왔어요. 평지예요. 이런 거 사면 안 됩니다. 네, 언제 풀릴지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건 투자용이 아니에요. 농사 짓는 용이에요. 농사 짓는 용. 농사 지을 거다. 네,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이런 저수지 있죠. 네, 농촌에 가면 저수지가 되게 많아요. 되게 예쁜데 일단 농업용수를 위해서 저수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가 삼평초등학교. 이쪽이 34번 국도예요. 이게 약간 옆으로 돼 있긴 한데, 네, 이쪽이 고속도로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부고속도로가 쭉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제2경부. 그리고 이쪽에 있는 요 도로 있죠. 네, 요게 34번 도로. 여기 삼거리 있잖아요. 그쵸? 요게 57번 도로.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삼평초등학교. 입지 대충 아시겠죠? 네. 요걸 보시고 이제 지도를 좀 보신 다음에 영상을 마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삼평초등학교 제가 미리 검색을 해놨거든요. 네이버에 삼평초등학교 치시면 돼요. 그럼 삼평 여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여기 나와요. 입지를 좀 보시면 될 텐데 아까 제가 구도심은 개발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가가 싸지 않아서 그래요. 네, 지가가 싸지 않아서 잘 되지 않습니다. 동신산업단지가 이쪽이죠. 네, 여기도 역시 이렇게 네모 반듯한 거 이렇게 보시면 농업진흥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다 논밭이잖아요. 이렇게 위성지도로 봤을 때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생긴 요런 거는 농업진흥구역, 저렴한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개발이 될 거예요. 이건 안 되기가 더 힘들 것 같습니다. 동신리의 동신산업단지는 한 48만 평 되는데 이거는 안성에서 제일 큰 산업단지가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안성 여기가 구도심 쪽이에요. 안성시청도 있고 여기가 구도심 쪽인데 여기에 투자하는 건 좀 조심하세요. 땅값은 비싼데
개발하기 쉽지 않아요. 네, 여기 뭐 어떻게 개발을 하겠습니까? 이 비싼 돈을 들여서. 그래서 개발이 이쪽은 쉽지가 않다. 그런데 이쪽에 뭐 미양면 구례리라던가 여기 뭐 구수리 이렇게 미양면하고 서운면 쪽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가 삼평초등학교, 삼평면 뭐 이런 데가 다 서운면이거든요. 아, 삼평리죠. 네, 죄송합니다. 서운면 이렇게 미양면 요런 데를 이제 산업단지가 막 생기고 있잖아요. 그쵸? 산업단지 되게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양 2산업단지 여기도 산업단지인데 이게 3산업단지인가? 네, 아마 3산업단지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5산업단지가 생기게 돼요. 여기가 세종고속도로잖아요. 그쵸? 지역도로 보시면 파란색 요게 세종고속도로입니다. 제2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여기에는 노란색 길. 지금은 되게 작은 길이죠. 2차선인데 이게 57번 국도예요. 이게 이제 2차선으로 확대가 될 거고 이게 거의 메인 도로격의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4차선으로 확장이 되고 여기 확장 소식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될 것 같긴 한데 여기는 제가 못 찾아봤거든요. 네, 57번은 확장하는 게 확실하고 4차선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럼 대략 한 요 정도의 안성 제5산업단지가 생겨요. 원래는 진작 생겼어야 되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땅값이 계속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주민 입장에서는 보상을 더 많이 바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송도 좀 진행 중이고 그래서 원래 2017년에 완공 예정이었는데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 보상도 다 안 끝났어요. 얘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긴 될 것 같아요.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그러니까 뭐 1, 2, 3, 4 산업단지는 다 이제 입주도 다 끝났고 네,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5 산업단지는 아직 만들고 있다. 네, 안성에 이런 데가 되게 많습니다. 안성은 좀 추진 중인 곳이 되게 많아요. 네, 제가 뉴스에서 좀 보여드리면 뭐 여기도 아까 안성 제5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 뭐 어저께 뉴스가 나왔어요. 어저께 이제 착공 들어간다고 부지 조성공사 착공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건 추진 중이라서 뭐 뉴스가 어떻게 나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제 좀 수용은 끝난 게 아닌가 보상은 끝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자세한 사업 진행 계획을 제가 문서를 못 찾겠더라고요. 좀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예정은 25년인데 제 생각에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아요. 네, 한 26년? 그래도 뭐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어차피 서운 입장 IC 개통하는 게 한 24년 돼야 될 텐데 그러면 뭐 크게 차이는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넉넉 잡아서 12월이니까 26년이나 27년 정도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산업단지가 생기면 거기 일자리가 생기니까 거기에 뭐 수요가 많이 생기겠죠. 그 동네가 개발의 여력이 더 높아집니다. 개발 압력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뉴스 기사에서 제가 좀 가지고 와봤는데 안성시에서 나온 신문 기사예요. 그러면 지금 뭐 테크노밸리 이것도 제가 드론 영상으로 올렸죠. 재생 목록에서 드론 영상 입지 분석이라는 재생 목록에 보시면 안성 테크노밸리 이야기 있습니다. 스마트코어 폴리스 이거는 옛날 SK 건설이 SK 에코 플랜트로 바꿨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아직 좀 많이 미지네요. 아,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면 사업자가 바뀌거나 해야 되는데 약간의 좀 특혜를 얻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여기에서 SK 하이닉스 공장이 그 원산면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좀 여기에 좀 특혜를 주고 있지 않나. 네, 여기 공사도 SK 에코플랜트에서 하거든요. 제5 일반 산업단지도 좀 늦어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테크노밸리도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좀 일부 종중 땅을 제척시켰어요. 빼버렸어요. 네, 그래서 좀 그래도 테크노밸리는 제가 가서 드론 찍어보니까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얘네들은 아직 뭐 특별히 이렇다 할 모습이 착공되고 막 공사하고 막 공사차 들어오고 이런 모습을 봐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쵸? 뭐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얘도 얘는 이제 착공 곧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태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저기서 되게 활발하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거는 팩트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도 아까 보여드렸죠. 여기가 34번, 57번
요게 삼거리 있는 이쪽이 좀 번화할 수밖에 없겠죠. 일단 사거리나 삼거리 이런 데 근처로는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곳이니까. 네. 좋은 도로와 좋은 도로가 만나는 곳이니까 네,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한번 이렇게 고속도로 모습을 쭉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빨리 달릴 수 있도록 직선화하는 과정입니다. 토목공사는 좀 빨리 되는 편이고 다리 세우고 터널 파고 이런 게 오래 걸리거든요. 네, 그런 공사를 활발하게 하는 중입니다. 이쯤에서 이제 IC가 내려옵니다. 여기가 삼평초등학교예요. 네, 이렇게 보면은 좀 잘 보이실 텐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 여기에서 이제 IC 가는 길이 이렇게 뚫리지 않을까 싶어요. 네. 톨게이트가 여기에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서운 입장 IC가 여기에 생길 것 같아요. 고속도로 들어가는 램프라 그러죠. 램프가 여기쯤에 생길 것 같고,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여기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는 57번 국도고, 여기가 삼평초등학교고. 그럼 주변 환경을 보세요. 지금 다 논밭이죠. 네. 그러니까 물론 그 IC 바로 앞에가 그렇게 번화하진 않지만 뭐 주유소라던가 뭐 그런 건 좀 생길 수 있겠죠. 어쨌든 여기에 뭐 제5 산업단지가 생기고 하면 그냥 요 동네가 개발은 좀 될 것 같다. 여기 토지 투자하기에 계획관리는 제가 가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고 자연녹지를 사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농림지역은 사지 마세요. 농림지역은 비추입니다. 대출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출은 제가 봤던 물건이 한 65%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억 4천에 나왔는데 이게 1억이 대출이 나온대요. 그럼 4천만 원만 있으면 되잖아요. 한 달 이자는 50만 원씩 내야 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투자는 본인 상황에 맞게 하는 거예요. 네, 이자가 부담스러운데 토지 투자를 한다. 네,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여력에 맞게 투자하시면 돼요. 하여튼 뭐 시간이 지나면 상승할 곳은 확실히 맞는 것 같은데 네, 좋은 땅을 50만 원을 사면 확실히 상승하겠죠. 근데 그거를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네, 보유하는 거는 좀 이자도 들고 하니까 그거는 본인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이 동네 가고 뭐 사진도 좀 찍어오고 했거든요. 네. 공사는 되게 활발히 되고 있죠. 네. 금강 IC는 제가 안 찍어봤는데 금강 IC는 뭐 IC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해서 그 하이패스로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작은 쪽문 같은 약간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금강 IC는. 그래서 금강 스마트 IC로 그 가제가 그랬는데 아직 정식 명칭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요런 거는 태양열입니다. 태양열 그 태양광 에너지. 네, 여기에 이렇게 가는 네, 그런 모습인 거죠. 네, 지금 완전히 네, 좀 많이 시골이죠. 네, 많이 농촌 그냥 뭐 전형적인 농촌 모습이에요. 농림지역이 농업진흥구역이 되게 좀 많은 편이고 이쪽엔 시가지들이 좀 많죠. 네, 이쪽 위주로 좀 발전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가는 상당히 싼 편이었는데 한 2년 전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간간히 급매가 나오고 있어요. 네, 급매로 접근하면 투자를 원하시는 분은 네, 급매로 접근하면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계속 임장 다니고 있어요. 뭐 더 빠질지 뭐 더 싼 게 나올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토지 가격이 엔간해선 잘 빠지지 않으니까. 근데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산 거는 대출 부담돼서 좀 싸게 나오는 물건이 있을 순 있어요. 네, 싸게 사신 분들 네, 좀 많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여기도. 근데 물론 안성맞춤 IC 주변에 동신산업단지가 더 많이 발전할 거예요. 여기가 그런 입지 더 좋은 곳을 뛰어넘는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투자금이 더 적게 들잖아요. 네. 안성맞춤 IC 근처에는 싼 게 150인데 여기는 100만원 미만의 땅도 있으니까 평당. 그래서 여기는 투자금 좀 적으신 분들은 여기 한번 보셔라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여기가 더 많이 오를 것입니다. 뭐 그건 아닙니다. 네.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죠. 네, 저도. 거기는 조금 더 비싸게 사지만 더 비싸질 거고 여기는 조금 더 싸게 사는 대신에 거기보다는 덜 오르겠죠. 뭐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저는 돈만 있다면 더 좋은 곳에 땅을 사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판단은 본인이 하시면 돼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매력적인 동네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뭐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특히 뭐 동신산업단지 주변의 땅들은 IC 개통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IC가 개통되고 되자마자 바로 막 오를 것 같지만
개통되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있다가 많이 오르더라고요. 보면. 그러면 내년 상반기 정도가 매수하기엔 가장 최적기인데 그때 매물이 있을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꾸준히 다녀보면서 좋은 매물이 있으면 잡아야죠. 여기 초등학교 모습이 다 잘 보이죠? 네. 여기가 삼평초등학교입니다. 이쪽 주변이 IC가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네. 나중에 좀 공사가 조금 더 진행돼 봐야 압니다. 아직은 좀 잘 몰라요. 한 2년 넘게 남았으니까. IC를 보통 제일 마지막에 만들더라고요. 고속도로 다 닦아놓고, IC로 차 드나드는 데는 거의 마지막에 이렇게 공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세종고속도로는, 제가 촬영을 몇 군데 더 해왔어요. 모연 IC도, 용인 모연 IC도 촬영을 해왔고, 경기도 광주 오포 IC도 제가 촬영을 해왔습니다. 그쪽은 이제 뭐 개통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거의 완공이 앞두고 있는, 네, 공사가 상당히 많이 진척이 돼 있는 그런 모습을 다음에 또 영상으로, 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